네, 스튜디오 지금 현장에는요,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님, 그리고 배가란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산분리, 아무래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금산분리 드디어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가란 기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쟁이 있죠. 이제 이게 SK 살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이번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SK가 좀 특혜를 보고 있다는 평가는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 금산분리 완화 규제를 하게 되면은 SK에 좀 맞춤형 양복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HBM이나 이런 특정 분야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좀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특정 기업, 그러니까 SK를 위한 좀 투자 지원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SK가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그거를 일리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일리 있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알겠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걸 추진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되는 상황인데 투자 규모 단위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수천억 수준의 공장을 지었다면은 지금은 최첨단 AI 반도체 팹 하나를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듭니다. 실제로 네.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였죠. 대통령과의 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단계적으로 600조 원이 든다고 말을 했고, 청주에는 4년간 42조 원이 든다고 하면서 이제 투자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고금리 환경이고 하니까 유보금만으로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제게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산업자본인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더 쉽게 끌어다 쓰거나 직접 금융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골든타임과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중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산분리 규제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은행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다수의 법률이랑 묶여져 있는데, 이런 덩치가 큰 공정거래법이나 은행법을 건드리게 될 경우에는 국회 통과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3, 4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이제 뭐 특별법 제정이라거나 좀 당장 내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돌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의결법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배가란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부의 의도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종보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뭐 첨단 산업 육성 다 좋은데요. 뭐 실용 다 좋은데 이렇게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 원칙을. 지금 여기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원칙이 뭘까요? 계속 완화됐는데 이걸 더 완화하겠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원칙이 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요구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기업 구조 자체가 수평 계열화되어 있었잖아요.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고 C가 D를 지배하는데 하나가 망하니까 다 같이 망하더라. 이거 안 된다. 그렇다면 하지만 재벌 대기업은 요구했죠. 우리가 모든 회사를 다 지배하게 해줘. 이래서 수직 계열화를 해라 차라리. 그래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지주회사가 도입되더라도 최대한 충분하게 안전하게 회사들을 관리하고 소유해라, 지배해라. 그렇기 때문에 출자 제한이라는 게 지배주주 보유 지분 요건도 있는 것이고 부채 비율 요건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완화돼 왔어요. 근데 이제 또 금융회사까지 증손회사로 만들겠다? 이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백 기자, 결국에는 이 금산분리가 나온 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인공지능 AI 정책에 기반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금산분리의 핵심 개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돈주머니인 은행이랑 공장인 기업을 섞지 말라는 것인데요. 아까 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지주사의 손자회사의 경우 그러니까 증손회사죠.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 이를 사금고처럼 사용하거나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는 걸 좀 막기 위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가 뭐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을 좀 막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질문으로 금산분리 이거 규제 완화하면 SK 같은 이제 기업들의 AI 투자의 판이 실제로 깔립니까? 뭐 기회가 생깁니까? 이게 진짜 연관이 그렇게 있는 겁니까? 이게 AI랑? 지금 SK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애초 계획보다는 이제 크게 금산 분리를 해주면은 공장 규모도 1.5배 정도로 확대를 할 수 있고 뭐 극자외선이라고 EUV 노광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AI 메모리 수요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입장입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산분리 정책 어디까지 왔나 좀 짚어주시죠. 백 기자님. 네. 네, 현재 금산분리 정책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였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기업들 모아서 AI 시대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강노정 SK 하이닉스 대표가 이렇게 와서 좀 분리를 해달라,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게 거의 다 된 것 같다라고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이르면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공정위와 이제 좀 평행선을 달렸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가 조금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좀 한시적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공식화하면서 이게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백 기자, 삼성은 은행을 왜 못 만들까? 국민들이 뭐 금산분리 정책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이 뭐 은행 만들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투자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적으로 워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은행을 만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번 금산분리 정책은 사실상 그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좀 특정되어 있어서 이거랑은 좀 연결짓기에는 사실 살짝 그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규제가 풀리면은 지주 회사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주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SK도 있고 LG도 있고 GS 이렇게 그룹 등이 좀 꼽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주사들이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GS 칼텍스 같이 산하에 있는 산하에 이제 합작법인 형태로 리스 회사를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사근고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금산분리 완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아직 발표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됐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완화안은 좀 반도체 업종에 예외를 주는 특례 조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첨단 전략 산업에 한해서 지주회사 체제 내에 손자회사의 자회사인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증손회사의 금융 리스업을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는데 정부가 지정한 첨단 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산하의 금융 리스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국민 성장펀드 같은 투자를 받아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걸 다시 SK 하이닉스에 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첨단 전략산업법이나 반도체법을 개정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그 CVC라고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규제도 좀 일부 풀릴 수 있다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지금 외부 출자 한도 비중이 현재의 40%에서 50%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네. 원래 지주사 금산분리를 규제한 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대기업들이 뭐 문화발식 확장을 한다거나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조치였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요건이 완화하게 되면 사실상 대기업의 어떤 출자 단계 규제부터 빗장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방금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 그대로 왜 금산분리했냐 사금고입니다. 예전에 동양종금 사태가 가장 핵심적이죠. 동양그룹에서 동양종금이라는 금융회사가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 믿고 맡긴 국민들 어떻게 됐어요? 아. 그 동양그룹 그 족벌들이 다 빼갔어요 돈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할머니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울더라고. 자기가 평생 믿고 맡겼던 직원이 8% 이자 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한 푼도 못 거진 거예요. 은행인 줄 알았는데 종금이라고 우린 못 준다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산분리를 만든 겁니다. 네. 함부로 쓰지 마라. 근데 왜 이걸 금융리스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냐? 계속 예외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언젠간 원칙이 돼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금융리스 회사를 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유는 있겠죠. 물론 가장 편하고 좋으니까. 누구에게? SK에게. 근데 SK에게 좋은 게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항상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태원 회장 믿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장치 하에서 제도 하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런 방침은 전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최태원 회장 아마 그런 비판들이 있으니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2주 전에 뭐 기업 성장 포럼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 금산분리 완화 원하는 거 아니야. 그냥 AI 투자 제도 자체를 만들어줘. 이렇게 반발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것처럼 금산분리 원하는 거 아니야? 금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그럼 최태원 회장이 설득을 해야죠. 우리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을 정말 육성할 거야. 시장에 신뢰를 주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그렇다면 투자금은 모일 겁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고 훨씬 제도로 만들어줘 뭐 해줘?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이제 금융기관을 자기 금고처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에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 자체가 이거는 원포인트다. SK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백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에 특혜를 준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를 좀 SK 채태원 특혜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수혜가 너무 이제 첨단 산업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SK 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보금이 좀 있기도 하고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좀 사용할 유인이 적은데 반면에 SK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첨단 산업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투자는 또 급하고 지배구조는 또 방어해야 되는 이런 삼중고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육성이라는 간판을 걸었지만은 실제로는 특정 그룹의 자금 조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여기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쨌든 특혜 이러면은 굉장히 분노부터 하시거든요. 네네. 맞춤형 특혜 논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백아랑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던 거 정확하게. SK 입장에서는 삼중고다. 자금은 부족하고 투자는 급한데 지배력은 방어해야 돼.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거 자꾸 동시에 잡으려고 하니까 이 원칙에서 예외에 특혜에 이런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럼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죠. 뭐냐? 지배력 방어는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지배력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죠. 그렇겠네요. 네. 마음은 급하다? 그럼 신뢰를 줘야죠. 신뢰를 주려면 뭐예요? 자기가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계속 이렇게 지배력만 고집하다가 SK가 텔레콤 지배하고 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배하고 하이닉스가 금융회사까지 지배한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최태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태원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려면 나 지배력 방어는 포기하겠다. 하지만 내가 건전한 경영 방침으로서 반도체 산업에서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 시장의 신뢰를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금산분리 정책이 만들어진 게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국민적 담론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AI 시대고 AI 대항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국가 대항전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AI에서 집중한다?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아니, 대한민국은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분단 국가에 가진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특정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자원도 없으니까 이런 정부의 선택은 좀 정당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어요. 만약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저희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국민 투자 펀드를 만든다. 네. 해서 모일 겁니다. 네. 저희 보통 민족 아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까지 한 그런 민족인데 그렇다면 AI에 집중하겠다? 근데 그걸 왜 꼭 최태원 회장의 지배하에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거죠. 아마 똑같은 질문을 백 기자께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뭐 휴전국가이고 가진 건 사람밖에 없고 기름 한 방 안 나오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에 휘둘리는 그런 불운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강대국 둘러싸여 있고 AI 수도 만들어야 되고 자원은 없고 집중해야 되고 지금 판이 깔려 있는 게 SK고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뭐 특혜라기보다는 이제 반대 논리에서는 이제 첨단 산업을 전략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산분리 규제안이 사실상 SK에서 정부에 제출한 희망 투자안을 그 모델로 삼아서 이걸 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게 좀 SK 특혜 논란이랑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규제 합의안이 SK가 특혜를 입는 방안 그대로 확정되고 있다는 게 좀 더 문제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SK가 유상증자하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유상증자하면 됩니다. 지배력이 희석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최태원 회장이. 하지만 자금 금방 모일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현행 특별법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제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유상증자 안 하니까 이렇죠. 소장님, AI 반도체 설비 투자랑 금산분리 완화를 연결하는 게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무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물론 현실적인 우리 아나운서 말씀처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적인 전략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지만 그럴수록 계속 예외와 예외로서 원칙이 훼손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왜 반도체라고 해서 예외를 허용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바이오는요? 그렇다면 조선업은요? 그럼 방산업은요?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각 회사가 유상증자하면 돼요. 도미노처럼 계속 돼버릴 밀려나겠죠. 수밖에. 이걸 우려하기 때문에 AI와 금산분리 완화는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금융사, 지주사 이제 재평가 랠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금산 완화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 말씀하신 대로 그 유상증자해서 돈 모아서 공장 지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금융 자회사를 두려운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유상증자하면은 기존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먼저. 네. 지금 없는 거죠. SK텔레콤 지금 개인정보 털려가지고 물어내야 되면 돈만 얼마예요? 돈이 없으니까 외부 자본은 끌어다 쓰고 싶고 그러나 지배력은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증손회사를 만들고 싶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돈 갖고 있는 데는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네, 백 기자님 같은 질문인데 SK 왜 이렇게 발버둥 쳐요? 왜 이렇게 그 유상증자 하면 되는데 왜 금융 자회사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이 뭐 의도가 뭡니까?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총수의 지배력 희석을 좀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좀 강합니다. 수십조 원이 좀 필요한 뭐 용인 클러스터 투자를 위해서는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반대로 자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펀드 자금을 모아서 공장을 지으면은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장은 남의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금산분리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머리 좋네요.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룹 식구끼리 공장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구조라면은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이해상충 문제나 뭐 배임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임대료를 적게 내야 이익인데 반면에 리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스 자회사나 펀드는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야지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둘 다 같은 SK 그룹 소속이다 보면은 그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좀 내부 거래에서 좀 문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백 기자님 이런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금산 완화가 된다면 반도체나 뭐 소재 이런 계열사로도 이제 금융 편법이 좀 확대될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계속 도미노로 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게 LG그룹도 있고 GS그룹도 있는데 이 그룹들이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같은 공장을 가지면서 우리도 국가 전략 사업이니까 리스를 좀 세우게 해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실상 대기업 집단이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금융 뭐 임대업이나 리스사로 변질되고 이 리스사로 변질돼서 산업 리스크가 좀 금융 시스템을 좀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어쨌든 정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어떻게 확보할 거냐, 특혜 논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좀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특혜 논란 막으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기존 제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 모든 많은 국민들께서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굉장히 경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고 잘 해낼 수 있고,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신뢰와 비전을 제공을 하고 펀딩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칙대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AI 시대를 맞아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아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